그러면 살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저는 너무 많이 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최초로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 오늘 뭐 하게요? 전 잘 모르지만 왠지 오늘따라 굉장히 침착해지고 차분해지네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유서필사 모임이라고 적혀있길래 드디어 제작진 놈들이 날 눕히려고 작정했구나. 본디 내 것은 없었다. 우리 인생은 하나의 점일 뿐. 이번에는 수빈님이 MC라기보다는 뭔가 진짜 진중한 모습을 좀 담아주면 아무튼 오늘 조금 더 나의 본 모습을 꺼내겠다. 좀 진중하고 좀 착하고. 자, 저희 유서 필사 모임 네. 모였습니다. 박수로 시작할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실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앱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는 기획자이라고. 플랫폼 쪽 회사 다니고 있고 플랫폼. 제휴 팀입니다. 영업하고 오늘의 모임을 준비한 이제 저는 최수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출판사 새벽고양이 대표입니다. 약간 고양이 상이었어. 감사해요. 유서를 직접 쓰는 게 목적인 거죠? 유서를 직접 쓰는 게 아니고 타인의 유서를 다 같이 쓰는 시간입니다. 잠깐만. 타인의 유서를 제가 다시 쓴다고요? 이게 이제 100년 전에 이토노에라는 작가가 직접 받았던 편지 글이 담겨져 있어요. 네, 이렇게 보이셔도 책입니다. 이거 책이에요? 네. 우와, 그래서 대박. 너무 신선하다. 편지 글이기 때문에 진짜 편지 형식으로 만들었고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생을 마감할 때 되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좀 찬란했다. 그런 순간들을 좀 이야기하지 않을까. 뭔가 인생을 끝내기 전에 정리하는 느낌의 그렇죠. 그런 순간순간들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의 관계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여기 적혀 있는 이토노에라는 작가가 이 작품을 적었다고 했지만 사실 실제로는 이토노에가 고등학생 때 친했던 여선생님으로부터 받은 편지 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여선생님이고요. 이토노에는 제자. 네, 그래서 그게 선생님의 유서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관계성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읽기 전에 나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 편지가 나의 친한 지인이 나에게 이 편지를 줬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뜯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안 뜯을래, 나 벌써. 싫어. 나 그냥 이토노 선생님이 쓴 걸로 읽을래요. 이제 2달만 기다리면 당신은 돌아오는군요. 드디어 만날 수 있다고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나는 그 2달을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나 연약한 나에게 주어진 자유는 단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어떠한 것에도 구속되지 않는 강한 사람으로 살아주세요. 내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안녕, 잘 지내요. 계속 펜을 놓고 싶지 않지만 미안합니다. 이제 정말 여기서 안녕. 1914년 10월 1일 유서의 일부로부터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고뇌를 하게 되네요. 네, 어떠셨는지 자유롭게 한번 소감을? 솔직히 저는 지금 처음 이 글을 읽었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용서해주세요. 미안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엄청나게 의식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보여지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한꺼풀 한꺼풀 잃어버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사제 시간 얘기를 듣고 이 편지를 딱 했는데 당신이란 호칭에서 도임이 약간 뭐지? 약간 거부감을 일단 먼저 딱 들었다가 네. 이 사람의 삶에 공감이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의 그동안의 인생이 좀 슬프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죽음을 앞두고 쓰는 유서야말로 진실성이 되게 있는 작품이라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꼭 한 사람한테는 남겨두고 싶은 그 마음의 그 진실함이 너무 잘 느껴지는 글이어서 저도 애정이 좀 느껴지는 글이어서 좋았고요. 네. 편지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자기의 마음을 네.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넘어가서 네. 이 편지를 받은 이토노에라는 이제 이토노에. 작가는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을까요? 또 생각 많아진다. 아.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선생님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인데 이걸 좀 깨우치고 뭔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공유하려고 하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 유서를 받음으로써 삶의 방향도 많이 바뀌셨을 거고 어린 나이에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거고 이토노에 선생님 지금 100년 전. 그쵸? 나는 선생님 쪽인가요? 이토노에 쪽인가요? 두 개 다 있는데 예. 저를 진짜 심하게 압박하는 어떤 상황들이 오면 이토노에 선생님처럼 되는 것 같고 오히려 혼자 있거나 뭐 술 한잔 하거나 생각이 많아질 때는 너무 선생님처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극과 극이 심해가지고 되게 저도 그 충돌을 많이 경험하면서 삶에 대해서 좀 고찰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는 사실은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들을 다들 하고 계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 안 해봤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 모두가 죽는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살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너무 많이 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최초로 얘기하는 건데 연습생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왜냐면 그 멤버로 결정이 빨리 났거든요, 제가. 연습생 기간을 활동을 하면서 한다고 생각하자. 그래서 내가 뭔가를 발현해 보고자 할 때는 20살이 넘어서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제 의도와는 다르게 처음으로 예능을 나가게 된 멤버가 된 거죠. 그럼 예능에 딱 이제 나가면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모든 그 능력을 꺼내서 막 그렇게 막 거의 그냥 빨간불 들어오면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막 그렇게 오바를 하고 나오면 너무 막 괴리감이 심한 거예요. 나는 원체 되게 소심했거든. 근데 저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살진 않았는데 딱 한 번 있었어요. 근데 피부병이 심하게 난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고통스러운데. 너무 간지러워서 항상 열중샷 자세로 잤어요. 처음으로 그때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이 아픔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너무 그 대비되는 그 풍경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죽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고요. 너무 건강하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나이쯤 되면은 소중한 사람들 한두 번씩은 이제 이렇게 이별한 적이 있으신 거잖아요. 떠나 보내면서 좀 어른이 되고 있는 것 맞아, 같고 맞아. 이제 뭐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이 편지를 받은 이토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책이 대박이 나서 혹시 갑자기 그래도 저는 알차게 잘 사셨을 것 같은데요? 알차게 잘 사셨을 것이다. 어떠신가요? 저 같으면 이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이런 똑같은 상황이면 전 절망했을 것 같고 어떠셨을 것 같나요? 저는 일단 이 편지를 딱 받았으면 신고를 했거나 뭐 그런 식으로 전보를 붙였거나 연락을 좀 진짜 어떻게 된지가 너무 궁금하니까 이 사람의 아니가 네, 그러면 자 비하인드 스토리를 드디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 사람이 이토노에 라는 선생님이시구나. 작가입니다. 그래서 1895년 1월 21일생. 이 이토노에랑 아까 그 선생님은 진짜 성격이 정반대였다고 해요. 네. 이 선생님은 늘 순정적이고 틀에 갇혀진 삶을 살고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계속 살던 사람인데 이 이토노에는 진짜 정반대로 고집도 세고 기도 세고 맨날 선생님이랑 싸우는 하지만 절대 이토노에한테는 뭐라 하지 않았대요. 너는 진짜 강하게 살아야 되고 너 잘해본다. 성격 그대로 살아라. 차라리 제멋대로가 낫다. 이런 요런 말을 지지를 해주셨구나. 그쵸. 이 이토노에의 성격이 이 선생님한테 있어서 되게 워너비 같은 성격이었을 것 같아요. 나는 못하지만 이 학생은 할 수 있는? 하지만 이제 전학을 가게 됨으로써 이제 방학 때, 여름방학 때 만나기로 했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고 근데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진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사실 2달 지나면 우리는 만날 텐데 나 그 2달을 기다릴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죽음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의 그 죽음에 대한 이유를 적은 글을 이제 편지를 받은 거예요, 이토노에가.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던 그대로 나는 진짜 강하게 살아야지 라는 이제 내 성격 그대로 나답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살게 되고 이 사람이 일본 여성 해방 운동가의 시초가 된
오늘의 모임은 사실 필사 모임이에요. 네네. 기억하시죠? 혹시 대사는 안 되나요? 대신 써주는 거? 대사. 그래서 이 5장을 다 쓰게 되면 아마 팔이 떨어져 나갈 그러니까 거예요. 내 말이 진짜. 내 말이. 그래서 아. 우리는 살아야지. 네. 그래서 나한테 있어서 되게 공감이 되는 문장이 있으면 쓰실 수 있는 만큼 네, 쓰는 시간을 대박. 네, 그러면 다들 쓰셨죠? 예, 썼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 어떤 문장을 썼는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은데 저는 뭐랄까 사실 공감이 가는 대목은 잘 없었어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래도 선생님이 쓰신 것들 중에 뭔가 감정이 좀 잘 느껴지는 문장 그래서 그런 건 참 좋았다라고 생각되는 문장을 골랐는데 복종한다는 것은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나도 그거 쓸라 했는데요. 그 문장이 진짜로 뭔가 이 선생님이 이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좀 아쉬웠던 부분을 뭔가 울부짖는 느낌이 들어서 이 문장을 선택을 했고 네, 저도 좀 많은 문장이 마음에 들어서 썼는데 네. 특히 이제 뭐 집착 부분도 좀 밑에 있긴 한데 타인에게 칭찬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피를 짜내고 삿갓을 깎아내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모두 기뻐할 것입니다. 칭찬받는 것이 삶의 보람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거랑 네. 이제 집착 부분이었는데 우선은 어렸을 때는 칭찬받는 게 좋으니까 맞아. 좀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좀 성인이 됐으니까 지금 칭찬받는 거는 사실은 좀 그 사람한테 칭찬받는 거지 날 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깎아서 깎아내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기뻐하겠지만 나는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고 거의 첫 단락에 있었던 건데 나의 모든 걸 덮고 있는 거짓에서 벗어나 못난 자신을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 죽는 것보다 힘든 일입니다. 나를 덮고 있는 껍데기가 너무 싫은데 그것에 매달려 그것에 괴롭힘을 당하며 죽어갔습니다. 이 문장이 되게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남들의 시선에 너무 의식을 하면서 나를 속이는 어떤 나의 거짓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밖으로 표출을 하는 것보다 죽는 게 편할 정도로 진짜 힘든 거긴 하거든요. 어렵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저는 이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거를 이제 같이 가져가셔도 되고 살다가 생각이 날 때 한 번 또 꺼내서 읽으면 또 다르게 느껴져요. 살다가 꺼내볼게요. 오늘 뭐 저희가 이렇게 필사도 하고 했는데 다들 뭐 같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뭐 요거를 막 웃고 떠들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정리할 시간이 다들 필요하잖아요. 너무 값진 시간이에요. 네. 그리고 너무 친한 사람들한테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못 해요. 맞아, 네. 맞아. 괜히, 못하지. 네, 친구들한테 야, 내가 죽음에 대해 생각해봤네 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타인이기 때문에 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맞아, 자리가 맞아. 되지 않았을까 맞아, 이런 맞아. 생각이 듭니다. 행복하시고 만수무강하는 걸로 마무리하시죠. 네. 하나, 둘, 셋.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프닝 때만 하더라도 유서 필사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저 눕히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런 모임은 아니었습니다. 와,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저 진짜 취미 삼다 일에 촬영했던 것들 중에 제일 말이 많았고 머리도 많이 썼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좀 고찰을 깊게 해야만 할 수 있는 주제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조금 편하고 쉽게 이야기를 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타인은 어떤 생각하고 나는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확하게 좀 알 수 있는 시간이면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된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 그냥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편하게 이야기하는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유서 필사 모임은 수빈이에게 감정 나침반이다. 자, 동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삶은 소중합니다. 우리 살아봐요. 잘 살 필요도 없어. 열심히 살 필요도 없어. 그냥 살아봅시다. 사랑하는 거 알죠? 취미 산다!